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린 야구장에는 야구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심공원에는 봄의 정취를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일 표정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야구장은 벌써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롯데의 2대0으로 끌려가던 4회. 삼성이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 나바로가 역전 3점 홈런을 쏘아 올리자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오늘 경기에서 아쉽게도 3대4로 패해 3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3년 연속 우승에 대기록을 세운 삼성이지만 팬들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오승환 선수 빈자리는 안지만 선수가 잘 메꾸고 올 한해 선수들 몸 건강히 잘해서 다시 한번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꼭 올해도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화창한 날씨 속에 봄빛으로 물든 도심 공원에는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개화 시기가 빠른 매화는 벌써 수줍은 자태를 드러냈고 봄의 전령사 목련도 어느새 탐스런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달 들어 대구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고 일조량도 적었던 탓에 올해 봄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대표적인 봄꽃인 개나리는 오는 19일, 진달래는 25일쯤이면 볼 수 있겠고 벚꽃은 다음 달 5일쯤 우리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시 중구 도심 한복판, 옛 일신학원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심 삼덕동, 옛 일신학원이 있던 자리. 최근 뷔페 식당을 짓기 위해 사전 토양 조사를 하던 중 청동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민무늬 토기 조각과 도랑의 흔적. 청동기 시대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 발굴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앞으로 한 달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구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기록으로 보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번에 유물이 발견된 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10년 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청동기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7년간 신천 주변에서 청동기 유물이 나온 곳은 10곳이 넘습니다. 특히 옛 문헌과 교차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은 사라졌지만 일제시대 초기까지도 시내 중심가를 흘렀던 대구천을 따라 청동기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대구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과거에도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 달구벌을 꽃피웠던 청동기 문화. 지금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사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구대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대구대 재단인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이사 5명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4일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를 열어 7명의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대구대는 지난 1994년 학내 분규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가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구 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 추천 이사들이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기초단체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단독 신청한 곳이 경북에서는 6곳으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비공개 신청자 1명을 제외하고 현직 단체장이 단독 신청한 지역은 안동과 문경, 봉화, 군위, 고령 등 6개 시군입니다. 경북 지역 새누리당 공천 신청 마감 결과 기초단체장에는 69명이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북 도의원은 1.9대 1, 기초의원은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도민으로 구성된 대구 문화방송 모바일 커뮤니티 엠벤에서 한 주간 올라온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모바일 엠벤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목격된 유성 논란과 팔공산 굿당 현장 제보 등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 엠벤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내용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엠벤. 황남성 회원님이 대구 밤하늘에서 커다란 초록빛 물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하셔서 진위를 두고 열띤 댓글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전국적으로 유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줄을 이었고 실제 진주에서는 운석으로 추정되는 돌이 발견돼 인터넷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별에서 온 드라마 속 주인공이 지구에 찾아온 걸까요? 봄나들이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고속도로 이용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 1차로로 계속 달리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지 주행차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이상이 있을 때 승용차는 물론 1.4톤 이하 화물차도 무료로 견인차를 부를 수 있다는 정보도 있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게 직접 알아봤습니다. 우리 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셔서 긴급 견인 제도를 신청하시면 고속도로 IC 인근에서 대기 중인 레카 차량을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휴게소나 톨게이트 등의 안전지대로 견인을 하고 우리 공사에서 레카 차량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주는 올 8월 시행 예정인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아쉽게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7%나 돼 이 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뒤를 이어서 선행학습의 병폐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27.3%를 차지했는데요. 오히려 사교육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의견, 또 공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종 엠벤 이번 주에는 팔공산 자연공원 안에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연공원 안에 불법으로 굿당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동구청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 대집행 시 재산상 피해가 크고 공익에 지장이 없어 2004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수익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사용 수익 허가가 끝나는 이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철거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실제 운영되는 굿당 면적이 허가 면적보다 더 넓다는 의혹도 일고 있으니까요. 관계 당국의 조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엠벤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가입해서 활동하기를 원하신 분은 대구 MBC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진달래였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29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와 도시개발, 각종 공사와 공단 등이 평가 대상으로 대구에는 6곳, 경북에는 32곳의 기관이 대상입니다. 올해 경영평가는 부채 감축과 경영 효율화, 과도한 복지제도와 위법한 노사협약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발표는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7월에 할 예정인데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과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에 사용됩니다. 오늘 오전 1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서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65살 장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옆에 세워놓은 차로 번져 5대가 전소되거나 불길에 그을려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용소리 58살 권모 씨의 가구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공장 2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9대와 중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어 소방 헬기까지 출동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업체 대표 42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국 30여 개 지사를 운영하는 서울 지역 중견업체 대표인 장 씨는 지난 2012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은 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식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내습 대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육상 양식장 취수시설 개선에 12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적조가 오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